안녕하세요. 혹시 내 정보는 안전할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의 스마트폰 또 컴퓨터 안에 정말 수많은 데이터가 있잖아요. 오늘은 바로 그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 아주 실질적인 방법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셨나요? 뭐 고객 명단이라든지 직원 기록 아니면 그냥 이메일 주소 같은 것들요. 어떤 형태든 상관없습니다. 만약 개인정보를 다루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실 법에서는 좀 딱딱하게 개인정보 취급자라고 부르는데요. 저는 여러분을 데이터 수호자라고 부르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냥 업무 담당자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정보를 최전선에서 지키는 사람이니까요. 좋습니다. 그럼 모든 수호자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게 딱 두 가지가 있죠. 바로 내가 뭘 해야 하는지, 그리고 뭘 지켜야 하는지. 우리가 지켜야 할 그 개인정보라는 게 정확히 뭔지부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개인정보의 범위는 훨씬 넓습니다.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는 뭐 당연하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가게의 특정 시간 방문 기록이랑 구매 내역을 합쳤더니 이 사람 누구구나 하고 알 수 있게 된다면요? 그것도 개인정보인 거죠. 이렇게 다른 정보랑 합쳐서 누군지 알아볼 수 있는 모든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개인정보입니다. 자, 이제 데이터 수호자라면 가슴에 딱 새겨야 할 두 가지 황금률을 알려드릴게요. 복잡한 규정들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뭐랄까 나침반 같은 거예요. 이 두 가지만 기억해도 대부분의 실수는 막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안의 원칙, 그리고 두 번째는 최소화의 원칙입니다. 이거 되게 재밌지 않아요? 하나는 출통같이 지켜라, 이고 다른 하나는 애초에 가질 걸 줄여라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뚫릴 수 있는 위험 자체를 줄이는 게 최고의 보안이라는 뜻이죠. 이 두 원칙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 이게 바로 데이터 보호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정보들 중에서도 특별히 더 조심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건강정보나 지문 같은 생체 정보, 또 개인의 사상이나 신념 같은 이런 민감 정보는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하고요. 이걸 다루려면 반드시 별도의 동의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 황금률을 우리 일상 업무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에 커피 한 잔 하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데이터 안전을 습관으로 만들 수 있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1일 체크리스트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이 네 가지 습관만 잘 지켜도 데이터가 훨씬 안전해질 거예요. 첫째, 접근 보안. 내 계정은 나만 쓰고 필요 없는 권한은 아예 받질 않는 거죠. 권한이 적을수록 실수할 위험도 줄어들잖아요. 둘째, 데이터 암호화. 혹시 파일이 밖으로 나가더라도 내용을 못 보게 만드는 겁니다. 엑셀 파일에 비밀번호 거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셋째, 로그 모니터링. 누가 우리 집에 다녀갔나 살펴보는 것처럼 누가 데이터에 접속했는지 기록을 주기적으로 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방어체계 유지, 최신 버전 백신 프로그램이랑 잠긴 캐비넷, 이게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방패입니다. 여기서 제가 진짜 강조하고 싶은 숫자가 하나 있어요. 바로 1입니다. 접속 기록을 그냥 가끔 확인하는 게 아니고요. 법적으로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꼭 점검해야 하는 의무사항이에요. 누군가 내 정보를 몰래 보고 있지는 않은지 매달 한 번씩은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접근 통제에 대해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회사 밖에서 접속할 땐 안전한 비밀 통로 역할을 하는 VPN을 꼭 써야 하고요. 또 자리를 비웠을 때 자동으로 로그아웃되는 기능도 중요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퇴사한 사람 계정은 바로바로 삭제하고 내 계정은 그 누구와도 절대 공유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그랬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하니까요. 이걸 책임 추적성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핵심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분위기를 좀 바꿔서요. 우리가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데이터를 잘못 사용하는 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사례들이 바로 그 예입니다. 그냥 궁금해서 동료 연봉을 한번 찾아본다거나 친구가 부탁해서 특정 고객 정보를 조회해준다거나 심지어 개인적인 돈 문제 때문에 고객 주소를 찾아보는 것까지 이거 전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오남용한 개인은 최대 5년 징역형이나 5천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요. 동시에 안전조치를 제대로 안 한 회사는 회사대로 또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책임은 개인과 회사 둘 다에게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도 데이터 유출 사고가 일어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괜찮습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72시간이에요. 중대한 유출 사고가 일어난 걸 알게 된 순간부터 관련 당사자에게 알리고 감독기관에 신고하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입니다. 대응 계획은 딱 3단계입니다. 첫째, 일단 노출된 데이터를 바로 삭제하고 검색 엔진에도 지워달라고 요청해서 피해가 더 커지는 걸 막아야 합니다. 둘째,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어떤 정보가 언제, 어떻게 유출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최대한 빨리 알려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1,000명 이상의 정보가 유출됐거나 민감 정보가 포함된 경우라면 72시간 안에 반드시 관계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오늘 데이터 수호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세요. 나는 내 손에 맡겨진 이 데이터를 진정한 수호자처럼 지키고 있는가? 그 답이 여러분의 내일을, 그리고 우리 모두의 데이터를 더 안전하게 만들어줄 겁니다.